이런 수많은 테러 중에 정작 오늘날 김구의 이미지를 만든 항일 테러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테러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테러 3건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은 사건이었습니까? 이제 세 건으로 잡는 것은 김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명분으로 예를 들어 치아포 같은 경우는 국모 보수다. 응? 민비시에 대한 어떤 복수를 위해서 내가 그 치아포에 있는 일본군 장교를 죽였다. 실제로는 약장수인데. 예, 그죠. 양장수죠. 그런 것이고 뭐 두 번째는 저기 누구야 이봉창? 이봉창 예. 그리고 윤봉길 세 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한기 박사님은 그래도 범위를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가려고 넓혀가지고 좀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치아포 사건이 이게 어떻게 항일 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박사님 기준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조사를 해볼 만큼 해보셔서 여기서 빼도 될 텐데 그래도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그건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치아포 사건이 바로 김구한테는 하나의 독립운동의 훈장,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예요. 근데 치아포 사건이 국무 보수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고 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책도 없는 이야기다. 네. 예, 그런 거죠. 아니, 아까 뭐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악녀님께서 고종은 김구를 사면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치아포 사건에 치아포로 김구가 가게 된 이유도 이 도망간 상황이었었다면서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 이게 1895년에 예. 김구가 지금 저기 이 회주 일대에서 산포수들을 모아서 중국의 무슨 세력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저기 반역을 획책을 해요.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자. 예. 그리고 뭐 섬나라의 정씨를 모셔와서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1896년 정월이 봉기 날이었는데 네. 그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향민들이 알고 그 주모자들을 잡아가지고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관공서에 그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하니? 예. 만약에 해주 안악 일대 지역, 뭐 신천 그런 지역에서 저기 그런 역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 향민들도 그야말로 전부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민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반역자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먼저 그냥 지역에서 눌러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인원이 많았었어요. 한 15명, 20명 되나 뭐 주모자대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잡혀가고 김구는 운이 좋게 체포되지 않았고. 튀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을 거쳐서 이제 거기 이 중국으로 다시 도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산발령이 해제가 되고 네. 뭔가 사건이 많이 지금 저기 자기한테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네. 다시 이제 평양을 거쳐서 뭐 안악을 거쳐서 뭐 이제 해주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치아포에 들리게 됐던 거죠. 거기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평상시에 가던 곳도 아니고 한 번 들른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였던. 옥관이가 있으니까 천냥이니까 이게 천냥이니까 참 정말.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국모 씨에 대한 이 복수를 한다고 이제 일본을 죽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은 예. 치아포 사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 50페이지 이상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되게 자랑스러웠었나 보네요. 자기가 되게 자랑스러웠었나 보네요. 명예로운 훈장이라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든 훈장이지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 논리적인 모순이거든. 네.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역 상가는 다 쑥 빼는 거예요. 하지만 규장각이라든가
조사해 보게 되면 금방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저희 그 앙녀님이 질문해주신 거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뭐 고종이 사면하지 않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전화를 걸고 뭐 정보를 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김구를 사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야, 그런데 사면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아 근거가 없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구를 이제 체포를 해서 신문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법부 대신이 고종에게 올린 저기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어떻게 처결해 달라고. 예. 그 당시 김구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를 했어요. 법부 대신이 예, 법부 대신뿐만 아니라 뭐 외무 대신도 외부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완영이도 그러는데 아주 이 김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기 분노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뭐 이제 그러면서요. 예. 아주 그러니까 거친 말을 또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갖다가 고종이 사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간파천이 돼가지고 지금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건에서 뭔가 이 서류가 뭔가 누락이 되거나 뭐 그래서 지금 처결이 안 되고 미결수로 지금 인천 감옥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김구가 98년 10월인가 9월인가에 지금 탈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고 국모 모시고 예. 그랬다 한다면은 탈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법을 깨는 거 아니야? 맞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아니 그럼 그 항일 테러 그 세 건 중에 일단 치아포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 이건 제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봉창, 아니지. 윤봉길 이렇게 두 건 남았어요. 그렇죠. 이건 제대로 된 항일 테러는 맞아요? 이봉창 테러 같은 경우는 예. 그건 테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봉창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이봉창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굉장히 날렸다면서요. 아주 몰라. 화려하게 살았던. 뭐랄까요? 네. 자포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즐겼던. 인생을 즐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문 기록이 있어요. 예. 상당한 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걸 뭐 검토하게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쾌락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에 온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을 잡아보려고 왔고 네. 또 용산 저기 전철수라고 하는 상당히 한 그 당시 돈으로는 월급이 50원 넘는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뭐 향락 소비에 돈을 크게 지출하면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 전철수를 그만두면서 또 핑계를 대가지고 의가사로 저기 이 회사를 나오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와서도 계속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돈을 횡령하고 또 횡령한 돈으로 매춘을 하고 다니고. 그 기생집에 갖다 준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예. 기생집이라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거 전부 매춘이에요. 그냥 네.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매번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화려하게 예? 인생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가 김구의 이 뭐랄까요 항일 테러의 이 도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또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그런 나르시시즘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사카에 있다가 그렇게 횡령을 하고 뭐 하다가 다시 또 도쿄로 갔고 도쿄에서 다시 횡령하고 뭐 그러다가 오사카로 왔다가 예. 거기서 야 상해에 가면은 뭐 좋은 직장들이 많다더라. 이제 그런 이제 꼬임을 저기 받고 이제 진짜 상해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김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김구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네. 김구라 하지 않고 백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정선. 그러니까 이봉창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구의 존재를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은 거네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예. 경시청에 잡혀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예. 왜냐면은 이미 너한테 그 사주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기
이 많은 뭐 저기 얼굴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걸 해가지고 바로 상해 영사관에다가 의뢰를 넣어주니까 야 김구라고 하는 작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해친이 오니까 영사관에서 야 네가 말하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근데 얘는 이봉창이는 그걸 백정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야 그게 아니고 상해에서는 이 사람을 김구라고 그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봉창이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김구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취업 사기 당했는 거죠. 그런 점이 있고 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포자기고 허황망탕한 인간이 이제 그 천안 폭탄 테러를 기획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가끔 이제 상해 민단에 이제 놀러를 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람들 민단 사람들한테는 일본 영감으로 통해 네. 영감 정도가 아닌데 이제 뭐 30몇 살인데 뭐 예. 그 일본식 옷을 입고 갯살을 신고 막 그 임정 사무실을 뭐 들락거리기도 하고. 아 그럼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즐겼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항일의 그 이미지가 아니었던 사람이네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를 잘해요 어려서부터. 예. 거기 그 문창중학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1910년대 전반기에 국민학교 4년제를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뭐 취학률이 10%도 안 되니까 예. 5%나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봉창이는 초기 자기 집이 상당히 잘 살았어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국민학교를 졸업할 좀 10대를 넘어서면서 아버지가 이제 또 허황방탕에 빠지면서 이제 저기 집이 몰락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잘하기 때문에 저기 한국 내 조선 내에서도 좋은 직장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이라든가 그런 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오사카에 와서도 도쿄에 와서도 쉽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횡령을 그렇게 하면서도 옮기면서 계속 직장은 잡았네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제 일본어의 능력이 좋고 네. 노래도 잘 부르고 술도 잘 먹고 대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뭐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상해로 와서 이제 민단 사람들을 이제 소위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봉창이를 경멸하는 거죠. 그랬겠네요. 어? 예. 예. 저 이상한 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영감이 어떻고 갯다를 신고 막 들어오니까 막 임정 요인들은 막 저거 뭐냐고 그래가면서 막 이 화를 내고 막 그 게다가 그 남학신 말씀하시는 남학생고 거예요? 예. 일본 옷 하오리를 입고 예. 걸치고 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네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구도 그러겠지만 거기 있는 요인들도 사람들도 저거 저기 골 털린 인간이다. 예. 근데 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봉창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말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 천황을 테러할 수도 있는데 폭탄 테러를 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그렇게 막 이 하면서 말이야 왜 그런 걸 못 하느냐고 예, 이봉창이가 그런 이제 그 분위기에서 이제 반론을 펴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들 독립운동한다고 그러지만 뭐 하는 게 뭐 있냐. 예. 내가 거기 일본에 살아보니까 말이야 상황 같은 경우는 쉽게 어떻게 작업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예. 바로 그 허세가 이제 김구한테 큰 인플리케이션을 준 거야. 김구는 거기까지 상상을 안 해봤는데 예. 아니 가만히 거기 얘가 이봉창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흥미롭거든. 예. 재밌거든. 이게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건 뭔가 이 독립운동의 큰 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에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폭탄 2개, 뭐 수리탄 같은 건데. 예. 근데 수리탄이 이게 마미탄이야. 터져봐야 예.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 살상력은 그렇게 약해요. 아. 그런 폭탄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그 김홍일이의 해고록에 있어요. 예. 거기에 쓰여져 있어. 그런 내용을 다 인용해 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마미탄은 뭐냐면은 중국군이 그 당시 초기 훈련용 정도로 사용하는 폭탄이에요. 아, 그 임용살상용 그 폭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세열 폭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봉창이가 사용한 폭탄과는 질적으로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폭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네. 아니 일본까지 가서 천안까지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폭탄이 세열 폭탄 이런 파열 강도가 높고 그래서 터지게 되면 그야말로 뭐 주위 한 몇 미터 반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살상해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폭탄이 아니라 소리만 요라는 폭탄이라고 할까? 예. 그러니까 연습용 폭탄 같은 예. 포급탄 같은 경우를 지어준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게 상당히 이제 좀 고민스러운 내용이에요. 예. 근데 저의 해석은 그래요. 야 김구가 이렇게 이봉창이를 만나보니까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긴 한데 또 허세는 있고 또 자존심은 있는 거지.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지. 테스트를 해본 거군요. 예. 예. 그렇다라고밖에는 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천황을 만약에 폭살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라고 하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봉창이한테도 폭탄 2개를 주는 거잖아요. 천황을 폭살하는 것하고 하나처럼. 자폭하는 걸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약 이게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봉창이의 신원을 확인해 낼 수 없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쉽게 그게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폭살 테러에는 성공했는데 윤봉기처럼 만약 자폭 테러에 실패하게 되면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까. 잡혀가게 되면 신원이 밝혀질 것이고 다 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털리게 되면은 상해 임정에서 지금 이봉창이를 사주를 해가지고 천황 폭살 테러를 했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예. 이건 뭐 중국과 전쟁도 불사해야 될 상황이고 뭐 한국인들은 엄청난 이제 또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뭐 이 김구도 네. 그런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천황을 폭살 테러 했을 때의 그 후폭풍을 네. 도저히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시험용 정도, 위협 정도. 그래도 그 테러는 네, 항일 테러라고는 그래도 볼 수만 있을 만한 그런 테러긴 뭐 하네요. 그런 테러긴 시아포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항일 테러로 구분을 네.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이걸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구 자기 자신이 사주하면서 폭탄이 그 정도의 성능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줬을 테니까 네. 모르고 줬다? 그거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봉창 테러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강교하죠, 교활하고. 네. 그리고 이봉창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인간이고 도저히 테러리스트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윤봉길 테러만 그나마 그 야, 안에서는 윤봉길 테러는 아주 잘 설계되고 조직 계획된 그런 테러라고 봐요. 그렇죠. 비록 그것이 이 정치적인 목적성 달성에 실패하긴 했지만 네. 우선 윤봉길이가 보여주는 그 어떤 테러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진문력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윤봉길이가 자기 어머니라든가 친구에게 쓴 동생들에게 쓴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 편지 중에 이 양반이 쓴 내용이 뭐냐면은 내 책에서도 그 타이틀로 사용했지만 강의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예. 부모와 혹은 아내와 형제와의 사랑이 아닌 민족을 위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그걸 예. 강의한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예. 되게 감동적이에요. 좀 로맨티스트라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기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폭탄을 안고 피 안의 압록강을 건너는 그 심정. 예. 딱 그 절절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상해에서도 거기 보여주는 게 상해 사변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싸우면서 싸우는 모습을 이 사람은 처음 보게 된 거잖아요. 예. 예산 촌놈이 예? 그런 저기 어마어마한 근대전을 경험한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또 어머니한테 편지로도 쓰고 그래요. 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김구라든가 안공군의 작업이 들어오죠. 네. 이 사람은 뭐 근대 교육을 받지는 못했고 네. 주로 한학에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윤봉길 테러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거기 천장절에 일본인 고관 대작들을 폭살시켜서 네. 중일 전쟁을 다시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방으로는 저기 일본인 고관 대작을 폭살시키고 나머지 한 방으로는 자기 얼굴에 대고 폭살을 터뜨려서 이 테러리스트가 중국인으로 이제 분식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 옷차림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알 수 없게. 그래서 아. 중국인이 야. 그런 어마어마한 폭살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일본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해 사변이 2월 달에 32년 2월에 발생을 해서 예. 국제연맹이라든가 여러 많은 그런 국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정전협정을 맺기로 했어요. 네. 사인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깨트려버리고 중국과 일본이 다시 싸우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이 테러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고도의 일단 전략도 들어가 있고, 진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신문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봉길이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다시 싸워서 일본이 피폐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조선에게도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1차 세계대전 발발의 발발의 사라예보? 사라예보에서 그 예. 대공을 테러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불붙게 되면서 그쵸. 이 서구의 많은 이제 약소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 모델을 동아시아에 적용시키고자 사라예보 했던 거죠. 모델. 그러니까 이것은 윤봉길이가에서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김구에서 머리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틀, 장치,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이건 안공군 작품이라고 나는 보고. 안공근의 작품이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네. 저기 다시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독립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게 이게 정합적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설득시켜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기 이 윤봉길 테러는 테러리즘으로서는 상당히 고도의 어떤 그런 논리들이 갖고 있고 예. 목적성이 분명하죠. 이 윤봉길 테러 같은 테러로만 가득 찼다면은 이 김구라는 사람은 민족의 영웅이 맞아요, 그죠? 근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피디님. 아까 표로 다시 가보자면은 그럼 치아프 사건은 저는 일단 빼겠습니다. 여기 제 입장에서는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지금 항일 테러에서 치아포에 엮여 있는 그 약장수 빠지고 그러면은 테러 피살자 숫자로는 둘밖에 안 돼요. 그렇죠. 테러 피살자로 치면 둘밖에 안 돼요. 김구 자기는 3명이라고. 예. 3명이라고 했지. 그 김구 생각이고 김구 하는 약장수는 그냥 민간인이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둘밖에 안 됩니다. 80명을 죽였는데 2명만 그 목적에 있는 그 대상이었어요. 나머지는 심지어 일본인이 아니기도 하고 대부분이 대부분이 전부 다 한국인이고. 다 한국인이고. 야, 그럼 이거는 정말 김구의 이 독립운동 뭐 무장투쟁과 이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야, 진짜 좀 놀랍습니다.